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예,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9회 시작합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자, 나는 꼽살이다. 오늘 호미 9회입니다. 일단 우리 띨띨이들 인사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띠리. 예, 저 우틸 우석훈이고요. 대선 끝나고 제가 사실은 계획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선 이후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지내다가 최근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우연히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똥을 좀 꼼꼼하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눈물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밑에 있는 강아지똥이 어떻게 살고 누구한테 뭘 줄까 혹은 애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슬픔을 하다가 민들레를 만났어요. 그래서 민들레를 꽉 껴안고 비가 올 때 강아지똥이 풀어져서 민들레한테 자기 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민들레가 꽃을 팍 피웠거든요. 그게 강아지똥이 세상에 준 사랑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 모두가 강아지똥처럼 살아야 뭔가 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남은 삶을 좀 강아지똥처럼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고민을 막 했죠. 진짜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카페 홈이 이 뒤를 보시면 개가 2마리 있어요. 강아지 2마리가. 근데 쟤네들이 풀밭에다 똥을 싸놓기 시작하면 저로서는 집게로 그걸 집어서 어디로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진짜 그 강아지 똥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셨네요. 민들레를 꽉 붙들고 애가 그냥 거기서 풀어져가지고, 민들레를 살려내는. 하여간 그게 권정선 선생이 작가라서 데뷔한 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강아지똥이 민들레 옆에서 막 풀어지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꽃이 팍 핀 거예요. 예. 그래요. 아유, 근데 더럽고도 아름다움. 그래. 똥 얘기를 네, 처음부터 똥 얘기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슬슬 우리 옷들이는 둘째 나올 때 되지 않았나? 10월 초에 나올 거예요. 오, 10월 초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예. 죽었다고 봐야죠. 그동안 그 애 하나 키우면서도 죽는 소리 엄청 하셨었잖아요. 실제로 죽어요.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도와? 아니 근데 키우는 거 보면 한 10명 키우는 것 같아. 엄살이 엄청 심해. 아니 근데 제 고양이 7마리도 같이 키우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저 옆에 선띠리 뭐요? 인사부터 하고 일단. 네, 선뜰 선들입니다. 박수도 없어 이제는. 예. 예, 이럴 때 박수 쳐주시는 센스. 제가 예.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박수 치는 한 분을 봤어요. 제가. 좀 이따 악수해드릴까요? 선띠리는 어떻게 우리 저 아기가 몇이지? 둘? 지금 중1, 초1 각각 하나씩 있죠. 중1, 초일. 네. 용인으로 내려와서 용인 생활은 정착이 좀 됐는지 아이들이. 일단 4달 됐고요. 저 빼고
애 엄마 그다음에 애 둘은 너무 만족이고요. 제가 용인 오기 전에 양평에 있었잖아요. 양평에서는 라이드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라이드 거의 안 해도 애들 다 가까운 학교 다니니까 네,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편해졌고 저만 뭐 양평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예, 상실한 마음으로. 용인에 그 잔디밭 같은 거 없어요? 뭐 민들레 그러니까 강아지 똥과 더불어서 있는 민들레를 볼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소똥은 있어요. 아, 소똥은 있구나. 소똥이 누나 얘기했지만 이 옆에 제 밭이잖아요. 거기 그 제가 감자 그저께 캤는데 감자를 소똥만 뿌려가지고 키운 거거든요. 소똥을 그 농부님이 뿌리는데 그 얘기 한번 하지 않았어요? 기차처럼 이렇게 길처럼 착착착착 레일이 똥을 밀고 나가. 그러면서 이걸 뿌리는데 엄청난 힘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벼락에 막 소똥이 쫙 묻어 있어. 너무 힘차게 나가가지고 그 미운 사람 있을 때 한번 끌고 가가지고 그 기계를 한번 뿌려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더라고요. 네, 별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통쾌하고도 더러운 이야기. 네네네. 소똥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제가 본 제일 무서운 소는 88년도에 여의도에 농민 집회 때 갔었거든요. 근데 그 농민들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서 전경 쪽에 대놓고서 소꼬리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소가 막 뛰는데 저는 전경이 그렇게 쓰러지는 건 처음 봤어요. 그 물결이 가지듯이 쫙. 야, 그래서 이게 너무 최첨단 집회도 그랬던. 그건 하지만 좀 슬프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WTO 그렇게 해서 막아냈던 거였거든요. 더러운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우리 용민이. 예. 형들이.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말로 망한 사람 해가지고 합동 토크 콘서트를 한번 개최하자고. 둘이? 예. 괜찮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서로 그 코드가 맞고요. 그 변명 논리도 비슷해요. 뭔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네. 문창극이나 나나. 아니 왜 그 부분만 보냐?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아니 몇 년 전에 한 얘기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명 논리가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와 함께 토크 콘서트 뭐 필요하다면은 듀오를 결성을 해가지고 전국 리사이틀 순회 콘서트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꼭 성사시키시길 바랍니다. 예. 선대인의 부동산 전환기 어떻게 대응할까? 4대 지역별 순회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4대 지역별 순회 특강을 개최합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진단과 전망, 해법을 알려드리는 흔치 않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신청자에게는 기존 언론에서 접할 수 없는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담은 39,000원 상당의 지역별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 심층 분석 보고서 PDF판을 신청 마감 직후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6월 23일 월요일 부산 백스코, 24일 화요일 대전 충남대, 7월 1일 화요일 대구 엑스코 325 회의실, 7월 2일 수요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바리 씹대야 우딜 세금혁명 당선 딜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지난 2012년 2월 일본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서 날 뻔한 거 아시나요? 지난 2월 9일 밤 8시 반쯤 정비 중이던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 개전기 외부 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곧바로 가동돼야 될 비상 발전기도 멈췄습니다. 원자로가 가동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냉각수로 원자로를 식히는 작업이 12분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심이 녹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리원전 측은 한 달 동안이나 보고도 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노심이 녹는다. 즉 노심용해.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의 원인입니다. 네, 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일본 원전에서 원자로나 우라늄 연료 가운데 일부가 녹는 노심 용해 현상이 처음 발생하면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노심용해 현상은 어떤 원인으로 원자로 핵심부의 온도가 급속히 높아져 원자로 자체나 원자로를 감싸는 보호용기가 녹는 현상입니다. 노심용해가 발생하면 핵연료가 보호용기를 통과해 녹아내리면서 물을 증발시키는데 이때 방사능 물질이 대기에 방출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체 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일본 원전 사태 때문에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기술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원전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인류는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우리는 원자력의 그 안전에 대한 것을 한 단계 뛰어넘는 나는 꼽살이다 호미 9회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게스트 두 분을 모셨고요. 아마 두 분 소개 딱 하면 오늘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신 이유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유진 선생님이셨는데. 네. 전화로만. 그래요, 예, 이유진 처음 선생. 뵀습니다. 네. 출마했다 2번 떨어지셨던 그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동병상련의 전까지. 네, 그리고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헌석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뭐 출마하셨다거나 뭐 이런 아니요, 적 저는 집에서 선거 개표 방송. 개표 방송이나 보는. 잘 봤습니다. 예. 네. 우리 경험 못 해보셨죠? 예? 출구조사 때 김용민 낙선 이게. 아니 뭐 웃으면서 낙선이라고 하니까 아주 환장하겠는 거야 내가. 저희는 아직 방송에도 안 나옵니다. 네, 녹색당은. 그게 좋아요 그게. 그래요. 이유진 이 이름을 기억해야겠네. 이유진 이렇게. 네. 자, 오늘 낙곱살 규칙 뭐 여러분 다 알고 나오셨을 텐데 우리는 뭐 대통령 후보까지도 띨자를 붙여서 그렇게 불렀으니까 두 분 괜찮죠? 네. 띨자로. 네. 근데 둘 다 이씨니까 중간 글자로 해서 우리 이유진 씨는 유띨. 예, 이현석 님은 헌띨. 예, 괜찮네요. 헌자가 들어가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요. 네네, 헌띨, 유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우리 선띠리가 섭외를 했는데 원자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로 가장 심각한 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결국 핵발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핵발전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 활동을 많이 하신 이 두 분을 모시고 좀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모셨고요. 네, 원자력 발전소 이게 한편으로는 전기 많이 필요하니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계속해서 원전 뭐 고장 말썽 이런 그 뉴스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점점 불안감은 느끼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 유띨, 헌띨님께서 두 분은 요즘 이 문제 관련해서 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이 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띨. 네.
먼저 밀양하고 청도에 송전탑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고리 1호기 폐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녹색당원, 내일 모든 녹색당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 송전탑 반대와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동시다발 전국 1인 시위, 정당 연설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밀양에서 6월 11일에 정말 경찰 한 2,000명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근거지 농성장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는 이걸 9.11 사태에 빗대서 6.11 사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 이렇게까지 정부가 송전탑 강행을 위해서 밀어붙일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밀양 송전탑 시즌2 시작해서 다시 주민들이 농성장을 만들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농성장 오픈식을 합니다. 밀양의 싸움이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마을에 청도가 있습니다. 삼평리라고 해서 거기는 송전탑이 다 이렇게 지어지고 한 군데를 주민들이 지금 3년째 막고 있는데 청도에도 지금 곧 집행이 될 예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청도하고 밀양의 송전탑 싸움, 왜 이 싸움이 중요한지 알리고 또 이게 고리 1호기나 안전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원전, 고리 1호기 폐쇄 이쪽 이 두 가지를 요즘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우리 헌딜. 예, 일단은 뭐 저희도 뭐 1년 가장 큰 거는 고리 1호기입니다. 지금 네. 수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 이 인터넷상에 몇 사람들끼리 좀 약간 작당 모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한수원에서 이제 자기네 이제 발전소를 홍보를 하려고 네. 지금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뜻한 그 핵발전소 캐릭터를 이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홍보실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공모를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발전소 이름을.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지금 후쿠시마 사고 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좀 잘 재밌게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마침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악성 댓글이긴 한데 재밌는 글들이 많이 붙었어요. 예를 들면은 핵발전소 이 이름을 붙여달라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리비리. 예, 그 뒤에 왜 비리비리냐 했더니 한수원 비리가 많아서 뭐 아니면 한 방에 훅. 뭐 이런 겁니다. 예. 제일 제가 본 거 중에 좋은 거는 박근 핵. 예, 뭐 이런 게 달린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수원에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그랬어요. 1등상으로. 그래서 저희는 11만 원짜리 현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인데 11만 원. 예, 한수원은 10만 원짜리 네, 상품권을 네. 주고 저희는 11만 11만 원. 네. 예, 중간에 만 원 더 붙인 거죠. 그 유병원 잡을 때 그 6억인가 5억 걸렸는데 금수원에서 다시 또 올려가지고 뭐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예, 뭐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몇몇 사람들끼리 재밌게 해서 지금 뭐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0,000명 가까이가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봤는데 좀 재밌게 좀 이런 고리 문제 뭐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런 거 좀 얘기해 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모전이 취소가 됐어요. 한수원에서 그래요? 너무 이런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가 아니었군요. 공모전을 취소합니다라고 올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그 우리 MB 각하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원전 특히 많이 띄웠죠. 많이 띄웠죠. 예.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간판 걸어놓고 완전 세일즈 열심히 했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곳에 외국 원전 건설 뭐 이런 수주도 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다 수출하는 건데 외화도 벌고 경제도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유딜님? 네. MB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전도사였죠. 그리고 뭐 4대강도 하셨고요. 퇴임하자마자 그 여파들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4대강은 녹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고 지난해 일어났던 엄청난 비리, 핵발전 관련한 비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심각한데요. 이분이 그 우리나라 핵산업계를 엄청나게 키우셨어요. 그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그 핵산업계 매출 규모가 2조 원대인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게 2배로 뜁니다. 4조 8천억대로 뛰게 되고 그게 대부분이 핵발전 건설, 운영,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기업들이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 원자력 재료,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데들이 돈을 벌었죠. 문제는 기업들은 돈은 벌었지만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핵발전 수출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수출이라는 거를 따기 위해서 상당히 값싼 가격에 우리가 건설해 주는 걸 약속했다라든지 또 건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중에 100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조달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핵폐기물은 어떻게 될 거냐 과연 거기에 어떤 계약서가 있는가 이 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공개되지 않아서 이 아주 걱정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후쿠시마는 어때요 지금? 상황 안 좋죠.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네.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40년 동안 복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말이 40년이죠. 지금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퇴임할 때까지 못 보고 그냥 퇴임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지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고가 생길 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또 계속 방사능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나 장벽이 많아가지고 현재도 지금 계속 방사능이 새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파견 나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계속 연장해서 애기 둘을 키우는데 일본 사람이 서울에 계속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발령을 해서 동경에 다시 가게 됐는데 만났는데 거의 뭐 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동경에서 그치. 떠날 수 있으면은 떠나고 싶어. 가능하면 떠나고 해외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장하고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이라는 말 대신에 핵 발전이라는 말, 그 뭐가 다른 거야? 원자력은 좀 부드럽게 불러가지고서 하는 거고 핵은 그냥 핵이죠. 한 방에. 근데 같은 말이죠? 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막 만들려고 그래서 만든 만화가 있거든요. 그게 아톰이에요. 그래서 그 아톰이 핵이잖아요. 그래서 핵발전으로 가서 지구를 지키는 로봇 소년의 얘기를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거 굉장히 좋게 이미지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어떤 걸 했냐, 노래 중에 왜 뭉게구름 있잖아요. 뭉게구름 대리, 그래서 여자 가수들이 막 광고 불렀는데 그게, 공해도 없애고 막 어쩌고 막 하면서 뭉게구름 돼서.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어 자꾸 하늘이 좋아집니다. 이 하늘 끝까지 가는 푸른 하늘과 사랑에 빠지다. 푸른 하늘 푸른 에너지 한국수력 원자력. 그게 원자력 발전소의 아톰 같은 이미지 만드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핵이라고 부르느냐 원자력이냐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편이 나뉘어요. 근데 공무원들 만나면 저는 원자력이라고 그러고서 후배들 만날 때 핵이라고 하고 그러고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핵 발전이라고 그래? 원자력? 정확하게는 핵발전이 맞죠. 정확하게는 과학적으로도 핵발전이 아톰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아톰이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그렇구나. 핵발전. 예, 과학적으로도 핵발전이 맞고요. 이게 원래 처음에 잘 모를 때 이게 이제 원자력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이 됐던 건데 정확하게는 핵발전이고 영어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뉴클리어입니다.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뉴클리어는 우리 그 예전에 그 MB 시절에 그 에리카 뉴클리어 밤. 뉴클리어 밤. 네. 그래. 헌틸님 사실 사람들이 핵발전에 대해서는 막연히 위험하다, 뭐 핵무기랑 같은 원리다 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발전하고 왜 위험한 건지. 예, 일단 뭐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핵 분열이라는 걸 일으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중간에 이제 우리 뭐 영화나 과학 시간에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양성자가 때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게 되면은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속도를 조절해서 이거를 좀 천천히
그리고 이제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핵 발전소가 되겠고요. 그렇구나. 예, 그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원천 기술은 사실 한 가지고요. 이게 이제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민수용으로 돌린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나라에는 핵 발전소가 몇 개나 있어요? 이때? 지금 23개가 있습니다. 23개. 예, 앞으로 더 생겨요? 네, 지금 고리, 영광, 울진, 월성 4개 지역이고요. 또 특징이 동해안 쪽에 집중되어 있고 23개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11기 추가할 계획을 이미 계획을 밝혔고요. 올해 하반기에 삼척, 영덕에 신규로 몇 개를 더 건설할지를 결정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고리 1호기 뭐 수명이 다 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 발전소들은 상태는 어떤지 지금? 지금 뭐 이제 대표적으로 고리 1호기가 78년도 가동돼서 제일 오래된 것이고 수명 30년인데 다 끝나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수명 연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연장했어요. 예. 근데 또 수명 연장을 10년 더 하는 게 지금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도 수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이게 수명 연장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심사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것도 역시 논란 중입니다. 그 후쿠시마 걔네들은 수명 연장을 했었어요? 예, 후쿠시마 1호기가 예. 이제 만들어진 지 40년이 된 상태였고 수명을 연장한 거였습니다. 연장했을 때 이제 사고가 터진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좀 그러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그 핵발전소 건설 더 안 하고 있는 것도 점진적으로 폐쇄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지금 대통령은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이분은 지금 핵발전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네. 대선 당시에는 상당히 심중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안전이 중요하고 또 유보한다 뭐 이런 입장들을 밝혔던 것 같고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리고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 하겠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했던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딱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해외에 나갈 때마다 예를 들면 인도를 가도 그다음 베트남을 가도 우리 핵발전소 사라. 아주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이런 그 수출에 앞장섰고요.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1월 달에 확정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핵발전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참 논쟁이 됐던 우리나라 전체 전력에서 핵발전 비중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 나왔을 때 현재 있는 것 플러스해서 11개 짓고 그 다음에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척 영덕까지도 확정을 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이후에도 핵발전 중심의 전기 정책,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잠깐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분산시켜서 하면 조금 나은데요. 그 이미 있는 것에 추가로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반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옆에 이렇게 해서 집중도로 하면은 전 세계 최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곳에. 네, 근데 일본은 약간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 옆에다가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경 후쿠시마 거리가 우리식으로 치면은 서울 대전 거리쯤 돼요. 근데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은 저 제일 먼 데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그렇게 안전하면 여의도에다가 해라. 그렇지. 그거 좋은 여의도에다 해서 안전하게 니들이 관리할 수 아이디어인데. 있으면 내가 그럼 믿겠는데 서울로부터 제일 먼데 딱 갖다 놓고선 안전하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일본은 대전 정도 놓은 거 아니에요. 국회에다가 해라. 그 옆에 놓으면 진짜로 그 옆에 땅도 넓던데. 옆에 있어야 또 잘 관리가 되거든요. 강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안 하겠. 그래서 나 그때 그 장관하고 내가 논쟁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법상 안 된다고. 야, 개새끼 법에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너 진짜 장관한테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어? 개새끼 속으로 지금 했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우띠리가 그럴 정도의 국회에서 하니까 그때 그런 거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법에 바꾸면 되잖아, 새끼야. 그런 건 지금도. 근데 지금도 11개 한다고 하면서 있던 데다가 처박겠다는 거예요. 부산, 경주 이런 데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고리가 대표적인데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신고리라는 형태로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지금 계획된 대로 다 들어서면은 한 지역에 12기 원전이 있는 핵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밀집도가 너무 높은 거고 후쿠시마 때도 1, 2, 3, 4, 5기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사고가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고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는 신규 부지를 또 이제 웬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예 삼척과 영덕 같은 새로운 부지까지 핵발전 부지로 만든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뭐 그 핵발전소 수출? 네. 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세월호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핵발전소 기공식에 간다. 네. 그게 뭐예요? 우리 돈 벌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기공식에 가요? 무슨 행사를 간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기공식은 사실은 후쿠시마 터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했고요. 이미 기공식 다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미 했고 이제 발전소를 짓다 보면은 이제 원자로를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원자로 설치 행사에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요 시즌에 뭐가 있었냐면 울진에 신울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가 있었어요. 그대로 똑같은 행사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갔냐? 우리나라는 산업부의 국장이 참여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도 참여하지 않고요. 국장급이 참여해서 그냥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수고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냥 그 수고했습니다 하는 행사인 건데 대통령이 간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갔느냐? 사실 이게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한 개는 뭐냐, 이제 국내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시 피하신 거냐, 아니면은 또 다른 뭐가 있는 거냐. 사실 이때 누가 참여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 단체가 이제 정보 공개도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교관례상 이거는 못 준다.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 공식 프로그램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개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어쨌든 이 행사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아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이게 지금 그 대통령급, 지금 현재 그 저기 왕세자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왕세자도 지금 참여하지 않았던 행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저는 뭔가가 그러니까 있는 거다.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었길래 참여를 했냐 이거죠. 뭐 그러니까. 돈을 팔았어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약할 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럴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MOU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아무 것도 없. MO요? 예, MOU라고 그래서 이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MOU를 맺어서 무언가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라고 약속 정도를 한 건데 실제로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이제 원전 얘기를 하면서 전기 문제로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곳,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밀양 있잖아요. 여기 송전탑 문제로 아주 전쟁이나 마찬가지던데 경찰들이 진짜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 무차별로 막 진압하고 살벌하게 막 다 요새는 SNS가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온 걸 다 보여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것도 핵발전소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밀양이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의 문제점이 상징적으로 응집된 곳이 밀양인 것 같아요. 보면은 해안가에 수도권과 먼 곳에 핵발전소를 집중해서 짓고 거기에서 생산한 대량의 전기를 초고압 송전망으로 송전해서 도시에서 쓰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밀양 할머니들이 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초고압 송전망이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이 라인을 쭉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고리 원전이 있었다, 고리 핵발전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핵발전에서 생산한 대량의 이 전기를 송전하는 그 길목에 밀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렇게 송전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급격하게 막 몰아붙여서 경찰들이 이렇게 간 이런 상황인데요. 보면은 이게 정부가 좀 급해진 것 같아요. 보면 지난해부터 비리는 터지죠. 핵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반감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딱 끝나고 나니까 부산에서도 당선된 시장이 이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없다. 삼척에서는 신규 원전 우리 핵발전 안 받는다라는 시장이 딱 당선을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반대되는 여론이 많아지면은
밀양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경찰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그 지역을 그냥 초토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양에서 밀리면은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은 반드시 빨리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그런 밀어붙인 것 조급함이 같습니다. 있는 것 같다. 네. 옷들이. 밀양 얘기하는 거에 조금만 더 덧붙이면은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밀양이라고 하면 남해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해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생각하지. 가본 적도 없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할아버지들 얘기인데요. 그게 아니라 밀양에서 지어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쭉 올라올 거예요. 그 몇 년 지나면은 경기도 이런 데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밀양에서 시작된 거지 남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자기 집 앞에 어느 날 뭐가 딱 생긴다. 그 일에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너무 남의 일로는 안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꼽살이다 호미 9회 오늘은 핵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핵 발전하고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른바 원전 마피아. 일단 손띠라. 원전 마피아가 뭐냐? 원전 마피아. 뭐 요즘 뭐 하도 이제 많이 쓰니까 이제 뭐 다들 딱 말만 들어도 감이 오지 싶은데 이른바 이제 뭐 핵발전 관련해서 이제 이 공무원, 그 관련한 공무원 또 이 관련한 산업 쪽에 이제 결탁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 마피아 요번에도 이제 요번이 아니라 그 한 1,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원전 비리 사고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원전 마피아들의 이 유착,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부속이 뭐 그렇죠. 가짜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빚어낸 이제 뭐 비리다. 그렇게 말들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부속 가짜 부품 네. 사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가짜 부속. 네. 이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무 야, 이건 진짜 종류가 많아가지고 황당하죠. 일일이 정리하기 제가 지금 정리하는 책을 쓰고 있는데 네. 죽겠습니다 아주. 예. 그러니까 가짜 부품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이게 소위 얘기 마피아, 핵 마피아 문제가 좀 쓰고 대표적인 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발전소에서 쓰는 부품을 밖으로 반출합니다. 쓰던 거를요. 예, 페인트 칠만 다시 해서 다시 납품하는 거죠. 중고 부품 사건입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짝퉁 부품이라고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쓰던 부품이 이게 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이걸 또 밖으로 반출해가지고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다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 업체에서 이것 때문에 소송도 걸었어요. 왜 이걸 복제하냐 이런 거고요. 또 사실은 부품 관련해서 이런 거죠. 부품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성적표 위조 해보셨나요? 예, 조금 칼로 긁어봤어요. 예.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칼로 긁어보거나 아니면 복사기를 여러 번 돌리면 네네, 지워지잖아요. 지워지죠, 네. 똑같은 짓을 합니다. 시험 성적서를 위에다가 놓고 계속 복사기를 돌려요. 그러면은 그 사인하는 데가 이게 싹 지워집니다. 그럼 자기가 사인하거나 날짜를 고치거나 또는 이제 이거는 불합격 되면은 지워버리고 합격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고 문제네. 예, 종류도 많고 현재 이게 뭐 몇십 명 단위가 아니고요. 다 합쳐서 몇백 명 단위가 이런 저런 사건에 연루가 돼서 현재 지금 전부 다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터졌을 때요. 네. 그때 동경전력인가요? 네네. 그 사람들이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네네. 거기 들어가면은 왜 뭐 계속 노출이 되니까 네. 사람들이 줄 서 있다가 시작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빨리 부품 다다다닥 교체하고 삐삐삐 막 울리면은 막 나오고 네네. 급박하게 그런 건데 네. 가짜 부품이 그렇게 끼워져 있다? 그건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는 없다라는 게 한수원의 입장인 건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고가 생겼을 적에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케이블 문제인데요. 요즘 케이블 문제 많이 나왔던 건데 발전소는 불이 나더라도 이 케이블이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불이 났더라도 원자로를 끄고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불에도 견뎌줘야 되는데 그럼 화염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테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불이 나면은 원자로를 꺼라라고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 케이블이 녹아버리는 거죠. 이거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잘 작동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도 견디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걸 해놓는 건데 이걸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게 중고 부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 아무래도 좀 노후된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그 핵 마피아 얘기를 했잖아요. 원전 마피아. 네. 핵발전소나 핵에너지 시장은 주로 어떤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로는 전부 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두산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체는 우리 MB 각하께서 근무하셨던 현대건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현대에서 지었고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제 역시 현대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택에는 이제 공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품들은 진짜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렇게 큰 업체가 하지 않고 굉장히 중소기업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납품하는 데는 요번에 이런 비리가 생기니까 이제 방송국에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 문제 생긴 업체를 가봤더니만은 영광의 핵발전소 앞에 어느 집이 있더래요. 여기가 이제 주소상으로는 납품 업체인 거죠. 근데 그냥 주소지만 여기 놓고 그냥 집인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러 군데 부품 떼와가지고 납품하고 해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예. 그래가지고 방송국 기자가 갔다 오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이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각각의 부품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품이지만 납품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이렇게 영세한 거죠. 또.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핵발전소가 생긴 지 엄청 오래됐고 지금 이제 연장해서 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비리 문제라는 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혹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가짜 부품이라든지 이거 지금 걸렸을 뿐이지 헌 부품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유띠님? 네, 이런 게 세상에 알려지는 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든지 이런 계기를 보면은 내부에서 숨기고 있다가 이게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납품업체에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고발하는 거 아니면은 바깥에서 조사해가지고 핵발전이 문제다라고 알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핵발전소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한수원 직원들과 납품업체들끼리의 이런 담합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느 정도 뿌리가 깊냐면은 노후된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품을 갈기 위해서 그 제품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양서를 써야 되는데 이걸 한수원에서 원래 써야 되는데 그걸 납품업체가 직접 써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이 핵발전 한 기 짓는데 거의 3조 5천억이 듭니다. 근데 보통 핵발전 2기씩 짓거든요. 그러면은 7조 시장인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납품만 받으면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게 70억짜리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게 주면은 우리가 그만큼 뭔가 주겠다라는 게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딱 두 군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겁니다. 납품을 하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납품에 비리가 있다고 어느 업체가 이제 제보를 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보를 했는데 나중에 수사를 해봤더니 그 업체도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전부 다 같이 걸려가지고 전부 다 수사를 받은 일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업계에서는 매우 보편적이었던 건데 그동안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위험한 건지 알지만 그래도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이제 여름이잖아요. 작년에 아주 뭐 전력 대란이 일어났고 공공기관 건물 에어컨 다 끄고 그거 뭐 블랙아웃인가? 뭐 한 번 꺼졌었죠. 그래서 우리 우띠리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불을 꺼먹냐. 전두환 때도 전두환이 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그 뒤에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도 안 꺼먹은 정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오자마자 바로 꺼먹었죠. 그 군인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공공기관의 건물 그 에어컨 다 껐을 때 진짜 공무원들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 유명한 막 그 저기 왜 외국 사람들 불러다가 막 건물 짓잖아?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창문을 이렇게 열게 막 이렇게를 안 해. 그러니까 에어컨을 배려하는 건물이야.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새로 짓기는 했는데 숨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을 못 여니까 에어컨 못 키게 하니까 이거 선풍기로 달달달달 이거 돌아가고 있는데 민원인하고 이 공무원들이 막 쪄갖고 막 죽을라. 일이 안 되는 거야, 일이. 아니, 그 유리도 단열 유리 원래 거대로 썼으면은 그렇게 안 덥거든요. 근데 뭘로 그러니까 썼어? 중간에 또 돈을 빼가지고서 통유리 그냥 쓴 거예요. 그 안에 막 7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영국 런던을 이제 가봤더니 거기 이제 그쪽에 이제 환경부라는 데를 가본 거죠. 갔더니 여기는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다 해서요. 굉장히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빌딩에서 당초 그러니까 이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 비해서 한 30-40%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런데 새로 지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에너지 절약이다, 신재생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그 이미 지어졌고 뭐 도로는 뜨겁고 막 열섬화 현상이 일어나고 뭐 안에서는 에어컨은 켜야 되겠고 에너지는 절약해야 되겠고 막 이런 상황인데 대안도 없이 핵발전소 하지 말자.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주장도 있거든요. 네. 일단 지난번 여름에 굉장히 유의미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전 국민이요. 뭐냐면은 23개 핵발전소 중에 한수원 비리 때문에 7개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7월, 8월에. 그래서 이제 핵발전 비중이 확 떨어졌는데요. 7개까지 껐는데 어쨌든 문제가 없더라까지는 실험을 한 거죠. 예, 문제가 없었고요. 사실은 이 에너지가 문제가 되는 게 여름철의 피크 시간입니다. 맞아요. 예, 2시에서 3시. 이 피크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낮 때는 뭐 전력 예비율이 3%, 2% 이러더라도 밤으로만 가면 전력 예비율이 40%, 3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부분만 잘 될 수 있다면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54개 핵발전소 있는데 지금 뭐 후쿠시마 때문에 몇 개 이제 폐기하고 지금 그 50여 개 되는 핵발전소를 다 지금 가동을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잘 쓰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수요를 잘 관리할 것이냐, 이거를 사실 제대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원전 때문에 에너지 계획 같은 거 짤 때요. 잘 보면은 11개를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고선 수요가 는다고 가정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러니까 몇 개를 놓는다가 아니고 가정하에. 예, 그래서 그 전기를 더 쓰도록 자꾸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산업용 보일러를 전기를 돌리는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원전을 쓰는 이유를 만들려고 그걸 막질 않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벙커시유나 이런 거보다 전기 꼽아가지고서 보일러 트는 게 싸고 편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그 전기는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퓨얼셀이나 그 전기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환경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독일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면 독일에서는 원전을 끄고 그 나머지 전기를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원래 이 수소 연료라는 거는 부시 때요, 원전을 많이 지어서 그걸 정당화하려고 만든 게 수소차거든요. 왜냐면 수소는 전기로 분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나 지금 이럴 때 휘발유나 등유를 그러니까 디젤로 하는 거를 전기로 바꾼다는 건데, 그걸 자꾸 정부가 시키잖아요. 그건 뭐냐, 그만큼 우리가 원전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 자체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로 갈 건데, 그러면 원전 11개 없이 어떻게 이 차로 갈 거냐. 그 진짜 개새끼죠 그거. 근데 우리는 그게 또 생태계를 지키고 뭐 전기차가 부분적으로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전 11개를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거꾸로 만든 거라니까요. 야, 우리 우띠리는 오늘 뭐 웅변하듯이 그렇게 막 우띠리 형님 완전 막말 장렬인데. 그 진짜 나쁜 새끼들이라니까요. 제가 일본 얘기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일본은 전기를 민영화 시켰거든요. 중국 발전이라는 데가 일본 가운데에 있는 쿠시 오른쪽에 있는 그쪽 섬에
담당하는 발전소예요. 거기가 일본 내 그 전기회사 중에서 원전 비중이 제일 낮아요. 거기 뭐가 있냐면은 히로시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히로시마 앞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놓는 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기는 안 났거든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히로시마를 피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원전을 건설했다면 한국은 서울을 피해서 간 거거든요.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인간도 못된 놈들인 거죠. 우리 우띠리는 욕도 간단해. 제 화나무 있지? 딱 두 가지야. 진짜 나쁜 새끼잖아요. 개새끼.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거 전기 아까 우리 우띠리가 얘기했지만 전기로 쓰는 게 값이 싼 거 아니야? 다른 연료에 비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우띠리가 얘기해봐. 비용 측면에서. 원전이 싸다고 하는데요. 만들어서 발전하는 데까지는 공공이 하니까 조금 쌀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이 원료인데 얘도 고갈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폐기 비용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폐기할 때. 예.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 공장 자체가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으면서부터. 예.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폐기 비용을 계산하면은 결코 싸지가 않거든요. 영국에서 민영화할 때 이쪽 거를 이제 발전 쪽을에서 이제 원자력을 떼서 한번 해봤더니 주가에 바로 처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이 정상적인 주식회사로 움직이면은 한수원 주식이 바닥이 돼가지고서 지금처럼 이지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부가 대충 끼고서 하니까 막 이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지랄까지 나오네. 아니 진짜 민영화 시켜가지고서 딱 계산하면은 사람들이 주식 안 살 거라니까요. 그 원전의 숨겨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핵발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핵발전 짓고 쓰기만 해봤지 한 번도 폐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폐쇄가 이제 고리 1호기가 된 건데 그때부터 우리가 원전 해체 기술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득 쌓여 있는 핵 폐기물철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특히 고준위 같은 경우에는 10만 년짜리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비용이 이제 감당이 되고 반영이 되면은 그동안 정부가 전기 만들 때 가장 싼 게 원자력이다, 핵발전이다라고 해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해외에서는 핵발전 단가가 이런 비용들이 반영됐을 때 석탄보다 더 비싸다라고 경제성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실제 핵발전의 진짜 비용이 얼마냐, 그것도 폐기물 처분 그리고 해체 비용까지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핵 폐기물 얘기해서 옛날에 그 노란 그 깡통 같은 드럼통에다가 막 이렇게 세모 표시 막 이렇게 해갖고 바닷속에 우리가 다 집어넣었던 거 아니에요? 어디다 집어넣었었죠? 예전에 버렸잖아요. 70년대에는 동해에다 버렸고요. 동해. 예,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때 버린 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죠,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초기에는 한국, 일본, 러시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핵 폐기물을 다 그냥 바다에다 많이 버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특히 이제 독도 인근에 많이 버려가지고 이걸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한국의 경우는 저는 그 중에서도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건데 당시 얼마를 버렸는지 기록을 안 남겨놨어요. 아이고. 그래서 버렸다는 기록은 있는데 얼마가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지금 전부 다 IAEA에 좀 다 보고는 돼 있습니다만은 양은 우린 모르겠다. 그 이렇게 핵 폐기물이라는 게 뭐예요? 뭐 어떻게 나오는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 후 해결료라 그래서 고준위 높은 놈들은 이거는 발전소에서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연료고요. 연료. 예, 그 외에는 뭐 작게는 부품들, 그 근처에 있는 부품들이나 또 이제 들어갈 때 입는 옷이라든가 필터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높은 것들이 문제죠. 그럼 지금 어디다가 버려요? 고준위 폐기물은 지금 각 발전소에 왜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수조 같은 데 파랗게 해가지고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발전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저준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발전소 안에 있는데 경주로 옮길 예정인 거죠. 경주로. 경주에 지금 방패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이제 지금 UAE다 이러면서 이제 뭐 건설하는 걸 원전 이렇게 건설하는 걸 뭐 팔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영국 같은 경우는 핵발전 해체 산업이 훨씬 돈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굉장히 포커스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7, 80년대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누나가 그 옛날에 방송, 옛날도 아니지 뭐, 몇 년 전에 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했었잖아. 세계는 이런데 우리는 어떤가. 좋은 방송이었는데, 진짜 아쉽다. 왜 날 자른 거니? 자, 그래서 나는 꼽살이다 호미 9회. 오늘은 핵 에너지 문제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고요. 잠시 후에 또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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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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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짜리 하나에도 쉽게 열리지 않는 알뜰한 지갑. 하지만 알고 보면 어이없이 털리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드립니다. 선대인의 10원짜리 경제. 오래간만에 하는 10원짜리 경제. 오늘 주제는 뭡니까? 선딜씨. 오늘 이제 빨간 딱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누님, 빨간 딱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차압이요? 뭐요? 차압. 빨간 딱지 붙이는 거? 그렇죠. 이제 경매 들어갈 때 차압 딱지 이제 빨간 딱지로 붙이죠. 그거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불량하다는 뜻으로 이제 빨간 딱지.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낙곱살에서는 10원짜리 경제에서는 그 빨간 딱지를 받은 이 금융업체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빨간 딱지 받은 금융업체들. 그렇죠. 무슨 금융업체에 빨간 딱지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업체들 사이에 그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뭐 이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뭐 금융상품 팔았다, 뭐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래갖고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면 그 금융업체의 이제 크기 대비해서 민원이 많았던 그 업체들을 수미양가를 붙이듯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우리 이제 수미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등급이 뭐 90점 이상 수.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에 해당하는 게 5등급. 이제 이 5등급이 받은 업체들이 이제 빨간 딱지를 받은 거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그래서 5월 중순부터 한 8월 중순까지 석 달 동안 빨간 딱지를 이 각 지점마다 붙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 빨간 딱지 표시를 하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불량 뭐 이렇게 써 있는 그게 그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융업체들 각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았구나 이런 걸 이제 알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그게 딱 뭐 100% 정확한 평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이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구나부터 해서 또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렇게 좀 설명 안 하고 팔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이제 이 인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한 조치죠. 그 정부에서 시킨 거네 그렇게 불량. 금융감독원이라는 이제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평가를 해서 한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걸 하라고 했더니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서 일단 보도를 안 해요. 이 내용 자체를 거의 보도를 안 하고요. 보도한데도 그냥 이 불량 딱지 받은 금융업체들의 명단을 거의 실명을 거론 안 합니다. 왜?
이제 뭐 광고도 받아야 되는 거고 금융업체들 다 출입하는 기자들이 쓰는 거니까 그게 이제 뭐 불편했나 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명단을 제가 여기서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좋겠네. 예. 광주은행, 대구은행, 그 다음에 카드사 중에 삼성카드, 교보보험, 교보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손해보험,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NH농협, 그 다음에 동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등등이고요. 푸른저축은행도 있네. 뭐 이렇게 1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민원 측면에서 민원이 좀 덜 발생한데. 5등급을 받은 업체들을 말씀드릴게요. 5등급은 이제 그 빨간 딱지 그렇죠. 등급이지. 빨간 딱지 받은데 국민은행, 농협은행, 그다음에 한국 SC은행, 그다음에 이제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생명보험 중에는 알리안츠, 에이스생명, 우리 아비바생명, ING, PCA. 그다음에 손해보험 중에는 롯데, 에이스화재, AIG 들어가 있고요. 증권사 중에는 동부, 동양 둘 다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부, 데죠. 동양. 그다음에 저축은행 중에는 참 이름이 저는 이런 저축은행이 있는 줄 몰랐는데 친해저축은행이 있어요. 친해하는. 그다음에 현대저축은행 이렇게 이제 그 빨간 딱지를 받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빨간 딱지 받은 금융업체들이 또 온갖 꼼수를 다 부려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요, 이걸 페이지에 바로 걸지를 않고 팝업창을 만들어요. 팝업창 걸면 요즘 팝업창 안 보게 그냥 해놓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팝업창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밑에 보면 한 달간 그만 보기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한 번 딱 보고 나서는 안 보는 거야. 네, 그렇게 해놨고요. 알리안츠 생명은 이걸 또 롤링 배너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이제 뭐 공지사항 같은 게 있으면 돌아가는 것 중에 이거 하나를 살짝 끼워 넣은 거죠. 이래놓고 이제 게재를 했다. 이런 게 뻥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석 달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서 업체들이 다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쪽팔려서 못하겠다. 그래야 속내겠죠.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하니 뭐 이 본질과는 달리 뭐 이 업체들의 이제 신인도가 너무 낮아진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막 민원을 제기해서 한 달 만에 그냥 또 내려버렸어요, 이걸. 아하. 그러니까 정말 뭐 일반 뭐 소비자들이나 서민들이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떠들어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뭐 금융감독원에서 하라고 했고 다 사전에 방침 정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석 달 동안 하기로 한 게 이 사람들 댕댕거리니까 한 달 만에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이제 보도하지도 않고. 고객들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알아야 돼. 그럼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뭐 돈도 아끼고 안 속고 사기 안 당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10원짜리 경제였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오늘은 핵에너지 문제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고요. 핵에너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경제성도 없나 이 얘기는 어느 정도 했고 대안은 뭐냐 이 얘기를 이제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이 원전 카르텔이나 원전 마피아 어떻게 척결해야 되는지 늘 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조차도 이 관련한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딜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가시고, 예, 택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거의 동수로 들어가야지 정책이 바뀌지, 이미 핵발전 많고 우리나라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정책을 이렇게 결정하는 한 카르텔 바뀌기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이유지 씨 같은 분이 네, 진짜로 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녹색당 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네, 곧 들어갈 겁니다. 예, 이번에 열심히 두 번이나 떨어지고 말이야. 자, 그럼 만약에 핵발전소 더 안 만들고 기존 거 중단시켜.
그럼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우리 헌뜰님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가장 큰 요구사항은 노후한 거, 이미 네. 낡은 거를 이제 없애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척 영덕처럼 신규로 이제 핵발전소 자꾸 짓는 걸 멈추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다른 걸로 바꿔가자는 건데, 사실은 뭐 이미 뭐 독일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독일이 지금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고 있냐면은 전체 전력 중에서 한 23%, 24%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이미 태양광 풍력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노후하고 신규를 중단하게 되면 이게 분명하게 이제 전력업계 이제 시그널로 가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를 어쨌든 뭐 이게 전기를 안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 우띠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 재생에너지 기술은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외국에서 어느 정도로 들여왔을 수 있어? 일단 한국은 꽝이죠. 꽝이야? 우리는?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명박 때 사실 못하게 많이 막았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랑 태양광 기술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났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이랑 한국이랑 중국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근데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기술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짜리 계획을 해서 계속 나가는 반면에 지금 원전들 딱 재수명되면은 그 셧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셧다운 하면은 뭔가 에너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스 발전하면 되거든요. 가스는 크게 공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 안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에 가면은 뭐 있잖아요. 그것도 가스 발전하거든요. 근데 가스는 조금 비싸긴 해요. 그렇지만 원전에서 줄어서 재생 가능 에너지랑 이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그럴 때는 임시로 가스 발전 운영해서 메꿔 나가면서 버퍼링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하나씩 세우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새끼들이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건 진짜예요. 왜냐면 한수원에 제대로 된 사회에서 한 새끼만 들어갔어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새끼가 들어가야 되냐고. 시발 새끼. 막말 프레이드가 이어지는데 나는 아니 나는 고고한 척 해야지. 아니 왜냐면 누나는 지금 진지한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전기 요금이 지금 뭐 굉장히 산업 전기하고 일반 전기하고 뭐 누진제다 뭐 이래서 요금 갖고 얘기 많잖아. 진짜 지금 우리 문제 있는 건가? 교차 보도를 하는 게요. 아까 제가 이 공장에서 보일러를 돌리는 전기 쓰잖아요. 그거는 다른 기름, 그러니까 보통 벙커스티유 쓰는데요. 그거보다 이게 더 싸니까 전기를 돌리는 거거든요. 벙커스티유 안 쓰고. 예, 근데 상식적으로 벙커스티유가 쌀 것 같잖아요. 근데 산업용 전기를 깎아주고 나면은 그냥 돌려도 되는 거거든요. 산업용이 훨씬 싸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똑같은 돈 내고 해라. 그러면은 다시 다른 방식을 찾을 거거든요. 근데 기업도 계속 원전을 하고 싶으니까 산업체도 조금씩 전기 더 쓰게 하고 일반 건물도 전기를 더 쓰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전기차도 막 보급하고 그러면은 다 모으면은 원전 11개가 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는 그것보다도 말이야. 왜 뭐 세탁기라든지 우리 전기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 냉장고라든지 그런 거를 좀 좋은 그러니까 전기 적게 먹는 거 이런 걸 좀 싸게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런 개발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비싸지. 상대적으로 비싼데 실제로 그거 사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준다거나 혹은 더 강력한 혜택을 주면 바꾸죠, 당연히 사람이면은. 그렇지. 근데 지금 하여간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요. 3급이 국장이거든요.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중간에 제거돼요. 그러니까 과장 정도까지는 어떻게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원전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꼰질러 가지고서 걔를 자춘시키거든요. 지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기에 제일 쉬운 거는 한전을 환경부 쪽에 관리를 띄워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지금부터 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규제기관이잖아요. 규제기관에서 하면은 자체 규제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피아 문제나 이런 걸 하려면은 한전 아예 띄워가지고서 환경부에 주면은 이거는 4, 5년 내에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띄워주지. 지낼 거니까요. 돈도 벌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에너지 쪽하고 이런 걸 좀 떼어냈어요. 떼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동자부에 있던 거예요. 동자부 전문성이 있던 건데 이거를 산업 쪽에 붙여버린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전기 쪽에 있는 맞아, 돈이 동력자원 산업 그러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지갑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도는 전기를 해서 전기 쪽에 절약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절약하는 데 써야 되는 그렇게 안 하고 건데. 산업 쪽 사람들이 로비하고 삼성 키워주고 현대 뭐 해주는데 이 돈을 갖다 쓰거든요. 그거 떼내야죠. 떼내야지. 맞아. 진짜 우띠리가 한수원의 그 이사 어려서 못 들어간 거 진짜 안타깝다. 진짜 안타까워. 그래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하던 정책 중에 하나가 있잖아.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 네. 이거 진짜 하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유딜님? 네, 이게 지난 2012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서울에서 아까 진짜 안전하면은 서울에 지어라, 국회 앞에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서울에서 원전 한 기만큼에 해당하는 200만 TOE를 줄이겠다라고 지난 2012년도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보고서 쓰는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 200만 TOE만큼을 줄였고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거는 2013년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 대비 석유, 가스, 전기 소비량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서울은 석유도 가스도 그리고 전기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예. 소비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예. 우띠님이 자꾸 전기를 쓰게 하고 낭비하는 시스템이야!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자체가 좀 집중해서 한 2년을 하니까 소비량을 꺾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에너지 효율, 그리고 뭐 LED를 바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원전 하나 줄이기 시즌2를 지금 준비해서 7월 달에 발표할 예정인데, 그 핵심 내용이 서울의 전력 자립도 높이겠다. 더 이상 다른 지역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비만 했던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 바꿔서 다른 지역에 좀 미안하잖아요. 1000만 도시가 막 다 전기 다른 지역에서 막 끌어당기니까 그래도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제 정책은 경기도가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경기도가 전기 소비가 제일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신 또 경필 씨, 예, 경필님께서도 이런 원전 하나 줄이기 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핵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있었대는데 삼척 네, 무슨 그렇습니다. 사건이 있었나요? 예, 그 삼척에서 이제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을 하려고 유치하려고 이제 지금까지 했었는데 삼척시에서요. 근데 요번에 그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분이 이제 선거에서 이제 요번에 당선이 되신 거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신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삼척에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지 말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주민투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표가 돼서 이제 지역의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일단 우리 아무 생각 없는 용띠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가 개조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우, 진짜 심오한 말씀이셨어요. 자, 우띠님. 근데 선거를 잘해야겠죠. 선거.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야당 쪽의 여러 정치인들을 보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밀양에 갔던 거는 의미 있는 사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까지 어떤 잠재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입장을 잘 안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이 바뀌어서 밀양에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내면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친원전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처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 나가서 논의를 정리를 하고 선거를 이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선띠리는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감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쓰는 표현 중에 그린 투 골드라고, 그러니까 이 녹색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낀다라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뭐 정부 차원, 그 다음에 소비자 차원에서도 이게 정말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굉장히 앞서서 있어서 이게 새로운 이제 어떤 경제의 활로를 만들어주고 있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좀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는 열려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띠 형님 같은 분 정말 이제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유띠님이나 헌띠님 같은 분들이 이 선거라든지 또는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 유띠님은? 네, 7월이면 이제 지자체 새로 뽑힌 사람들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는 예전에는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면은 그냥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비리가 만연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삼척, 우리 안 원한다. 우리 원전 싫다. 핵발전 싫다. 고리 문 닫아야 된다. 노후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자체가 이제 중앙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맞서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렸다. 그래서 그 지역과 함께하고 또 밀양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시민들한테 에너지 아껴라, 절약하라 그러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55%는 산업계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계는 그냥 두면서 시민들에게 덥게 지내라, 춥게 지내라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업계가 그 역할을 하도록 제재하는 거, 그리고 전기요금을 산업계 전기요금 정상화하는 거, 이 싸움을 계속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난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열받는 게 왜 내가 겨울에 빨간 내복을 입고서 그렇게 종로거리를 활보를 하면서 홍보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그 몸뚱이도 좋지 않은 몸뚱이에 빨간 내복 얼마나 궁둥이 튀어나오고 무릎 튀어나오고 그게 얼마나. 자, 웃지 마시고요. 헌딜님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그 플러그 뒤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오다 보니까 밀양에 지금 지어지는 거와 똑같은 76만 볼트 송전탑이 보이더라고요. 뒤를 좀 쫓아가다 보면 그런 송전탑도 있고 핵발전소도 있고 오늘 얘기는 안 나왔지만 석탄 화력발전소, 뭐 핵폐기장, 연탄재, 석탄재 뭐 별의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매일 쓰는 전기이기 때문에 플러그를 매일 끼우면서도 한 번쯤 저 뒤에서는 뭔 일들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에너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너무 시적이셨어요. 그래요. 네, 오늘 게스트로 좋은 말씀 해주신 에너지행동의 이현석 대표님,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인 이유진 씨 두 분께 큰 박수 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나는 지금 송전탑 문제로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밀양시 부북면에 어느 80세 할머니가 써서 경찰들에게 나눠준 편지 한 토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민이 나쁜 일할 때 경찰이 처벌하는 것이지 송전 철탑을 주민 허락도 보상도 없이 농촌 국민을 무시하고 경찰이 왜 국민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발전소 핵폭발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나라 좋은 명산이 파헤쳐지고 수많은 등산객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국민 다 죽이고 우리나라 정치 아닙니다. 이 할머니 좀 살자. 송신철탑 물러가라. 하루빨리 물러가라. 법도 없는 정치 물러가라. 예. 우린 지금까지 더 만들고 더 소비하는 쪽으로만 발전해 왔습니다. 에너지도 뭐 물론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쓰고 그래서 더 많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땅속을 파헤쳐서 석탄, 석유 파서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핵 에너지까지 손을 댔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더 만들고 더 쓸 수 있을까?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이고 수많은 생명들을 방사능으로 죽이고 괴롭히고 아마 결국은 우리도 죽고 지구도 죽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더 만들고 더 쓰는 이런 질주 멈춰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100년 후, 1000년 후 미래의 우리 지구까지 들을 수 있게 아주 힘차게 외쳐봅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자,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